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소유한 농지를 두고 돈벌이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의 지역구인 김제와 부안 등에서는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의원은 전북방송의 해명 요구에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지난주 한 종합편성 채널은 의원님들의 화려한 재테크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의 농지도 다뤘습니다. 이 의원은 농어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면서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인 김제시에 1헥타르가 넘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과 공무원인 그의 부인이 소유한 농지입니다. 현재 사료용 작물을 재배 중인 새 필지 12,00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땅은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 농지입니다. 지난 2008년 당시 전주 시의원이었던 이 의원은 부모로부터 이 농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 한국농어촌공사에 영농 위탁을 맡겨 어머니와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기도 주말마다 와서 여기 도와주고 어머니 도와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이 잡숴가지고 때문에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는 게 이 의원의 해명입니다. 세필 치면 1년 수익이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농지는 부모님께서 한 60년간 선대로부터 농사를 지은 땅을 증여받은 땅이어서 투기 목적이 절대 아닌 거죠. 지금까지 영농 목적에 쓰여 왔습니다. 그런데 모친과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지난 2017년 2월자로 끝난 상황. 농사질 땅은 누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지 내가 지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우리 동네 사람 치라고 줘. 그렇지만 지난해까지 직불금을 타온 건 이 의원의 어머니였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차 기간을 등록을 해요. 연사무소에서는 직불제 신청을 받아서 할 때 그거에 개인세 등록이 되어 있는 필지를 꼭 되어 있어야만 직불금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이를 해보거든요. 전북방송 인터뷰에 응한 이 의원은 사실상 부모가 농사를 지어왔다며 임대차 문제의 경우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그걸 안내를 안 해줬어요. 최근에 이제 안내 제도가 올해 생겼더라고. 이렇게 자동갱신을 재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놓쳤던 부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성찰하고 더 유념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서 지난 3월 어머니가 아닌 제3자와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같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며칠 전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임실군이 섬진강 상류 옥정호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변 관광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일대의 주민들은 재해 예방 대책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섬진강 상류 옥정호에 위치한 붕어섬입니다. 임실군은 이 붕어섬을 중심으로 스카이워크와 붕어섬 출렁다리 건설 등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현장 인근 주민들은 국사봉에서 운남대교 방향 지방도로 낙석 현상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봄에 농사철도 되고 여기 토양량도 많아져서 아주 또 위험하고 또 여기가 곡선주로여서 굉장히 위험한데 곧 있으면 또 장마철이 도래되는데 아직까지 손도 안 대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올 장마철에도 또 이런 사고가 또 반복될까 봐 주민들이 지금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붕어섬과 옥정호 일대 관광개발사업 현장 점검에 나선 의원들은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 성공을 위해 인근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배후지 개발 등 보완 사업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수해 발생 지역 등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 등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붕어섬 개발이 우리 군과 또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개발로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54일간의 폭우로 인해서 우리 옥정호 주변에도 수해가 많이 발생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 차원에서라도 우리 임실군 의회에서는 그 복구에 최선을 다해서 옥정호 주변의 자연이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옥정호 일대 개발 사업으로 섬진강댐 주변 지역 교통 환경 개선과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 성공적인 섬진강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서는 재해 예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우리 지역의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진철 기자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코로나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473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5월 3일 기준 1,982명으로 2,000명대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4월 초에는 전주와 진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등 지역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전북도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 운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난 30일에는 남원시 인월면 한 다방에서 사장과 종사자, 손님 등 모두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원시는 인월면 일대 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민원 관련 키워드는 과속입니다. 연관 검색어로는 교통안전과 도로가 있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내 일반도로 제한 속도를 기존보다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시내 일반도로 제한 속도는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주거지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위주 도로는 30km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정책이 시행된 것입니다. 시범 운영을 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보행 사망자가 전년 대비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책은 석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가진 뒤 오는 7월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게 됐는데요. 학생 수가 부족한 농어촌 학교에서는 만학도에 입학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만학도 입학이 학생 수가 줄기만 하는 학교에 희망이 되리라는 기대도 잠시, 생업과 건강이라는 벽에 부딪혀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써내려가는 마순옥 할머니. 손짓벌 되는 학우들과 함께 수업을 들은 지도 벌써 5년.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보내지 못해 평생 죄인처럼 사셨던 부모님을 위해 늦은 나이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또 말도 잘 듣고 잘하고 서로 알려주려고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세상에 눈을 떴다는 생각 보니까 진작 내가 이걸 못 왔다는 것을 이렇게 후회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마 할머니와 같이 이곳 봉암초등학교의 문을 두드린 어르신은 모두 5명. 만학도 신입생들은 자꾸만 학생이 빠져나가는 농어촌 학교에 신랄 같은 희망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습니다. 어르신 신입생 가운데 2명은 무사히 졸업했지만 남은 2명은 학업을 중도 포기했습니다. 생업과 건강이란 현실의 벽에 막혔기 때문입니다. 함께 입학했던 이주 여성 2명도 같은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과 다문화 분들을 통해서 학교를 유지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입학하는 학생은 줄고 있는 상황. 이러한 문제는 전체 학령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여럿 생기면서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없던 건 아닙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지난 12년부터 농어촌 어울림학교 사업을 진행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주소에 관계없이 도시학교에서 농어촌 학교로의 전학을 지원하는 제도는 코로나19로 학부모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한 학교만 전북 지역 58개 교에 달합니다.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좀 농어촌 지역으로 이렇게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 모두 기존 학생 수를 농어촌 학교로 나누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귀농 귀촌 정책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유관 기관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형 아울렛이나 졸음 쉼터에도 농특산물 판매장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농가는 판로가 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일자리가 생겨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최근 김제에 문을 연 농특산물 판매장입니다. 국내 최대 곡창답게 쌀과 보리와 같은 각종 곡물이 진열됐습니다. 쌈채소로 인기 높은 방풍과 몸에 좋은 브로콜리 등 신선한 봄채소도 매장 한가운데를 채웠습니다. 쌀도 그렇고 감자, 이제 김제 광활 감자 같은 것도 믿고 살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부터 특산품, 공예품까지 합리적인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주말에는 세일 행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김제에 신선한 농산물들로만 있으니까요. 특히 많은 손님이 찾는 대형 아울렛의 입점에 안정적인 판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님께는 지역의 신선한 농특산물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안할 수 있게 됐고 지역 농가에는 새로운 판로 개척을 통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졸음 쉼터에도 농특산물 판매장이 등장했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납품한 제철 과일은 물론 쌀이나 젓갈도 운전자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문을 연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영업시간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한 달 운영했더니 이게 너무 반응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2시간 늘려서 7시부터 9시까지. 지자체가 판매장을 마련해 마을협동조합에 위탁을 맡기면서 주민들의 새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이 밖에도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물건을 파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의 농특산물을 연중 준비하여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판로 지원이 다변화하면서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새만금 지역 관광 개발에 투자하면 태양광 발전 사업권이 제공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부안군 하서면 400만여 제곱미터에 3천억 원 이상을 들여 숙박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한 업체에 100메가와트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8월에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을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관광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많은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북 지역 중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친구들과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최근 중학교 40곳의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88%가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67%는 이 혐오 표현을 타인에게 사용한 적이 있으며 상대는 80%가량이 친구였습니다. 혐오 표현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1에서 3회였고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도 1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상품권의 일련 번호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경찰청은 검사를 사칭한 신분증과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보내 위협한 뒤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사서 일련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은 절대 상품권과 같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돈이나 상품권의 일련 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북 소방본부 119 구급대가 4.5분의 1번꼴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구급활동 통계 자료를 보면 119 구급대는 모두 28,500여 번 출동해 16,400여 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한 수준으로 이송 건수와 인원도 각각 1,200여 건, 103명씩 소폭 증가했습니다. 환자 발생의 유형별로는 급성, 만성 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환자 수가 47,700여 명으로 이송 인원의 66%를 차지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기관 시설 이송 환자가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가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도민 인권 지킴이단을 모집합니다. 전북도는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 등을 제보하고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할 인권 지킴이단 150명을 구성하게 됩니다.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6월 중에 개별 통보됩니다. 인권 지킴이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2021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12.9대 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마감 결과 257명 선발해 모두 3,300여 명이 접수했는데요. 신입 부문에서는 교육행정 일반이 13.4대 1, 교육행정 장애인은 5.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필기시험은 6월 5일, 인적성 검사는 7월 10일, 면접시험은 7월 22일에 치러집니다. 전북도가 올바른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배출을 돕기 위해 도우미를 모집해 배치합니다. 전북도는 일회용품을 분리하고 선별할 도우미 1,254명을 모집해 시군 아파트와 주택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6개월에 급여는 월 210만 원이며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채용은 이달부터 진행되며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북도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산부인과가 없는 도내 7개 군 지역 임산부들에게 임신 10주차부터 분만 시까지 병원을 오갈 수 있는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임산부는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분만 시 10만 원, 진찰 시 4만 원 등 최대 5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도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원 기간과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미스트롯에 출연해 인기를 모은 김태현 양이 부안군 관광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부안군은 미스트롯에 출연한 김태현 양을 3일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김 양은 앞으로 부안을 알리는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김 양은 위촉식에서 고향인 부안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스럽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안의 매력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 씨가 닭고기 가공식품 제조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해당 기업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공장과 설비 증설을 위해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합니다.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김제 씨는 22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만금 신항이 그린 수소 수출입 전용 항만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수소 전용 항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신항을 그린 수소 전용 항만으로 개발하고 개발 초기부터 설계에 반영해 개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이 옥정호 순환도로 주변 경관 조성에 나섭니다. 임실군은 옥정호 순환도로 15km 구간에 걸쳐 수국과 금낭화, 구절초 등을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옥정호 순환도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곳으로 산과 호수가 어우러져 있어 풍경을 둘러보며 운전하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